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시험 기간을 치르느라 한 달 동안 강의를 전혀 못했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주 7일 일하고 약간 과로를 좀 하다 보니까 강의할 틈이 없었어요. 그 몸도 조금 안 좋아서 목이 쉬고 이런 증상이 좀 있었는데 자, 이제 좀 정신 차렸어요. 자, 오늘 강의는 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을 하는 이유는,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우울증 개념 자체가 어른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성인 같은 경우도 컨트롤이 안 돼서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이 우울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모나 어른들이 캐치를 해야,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완만하게 잘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은, 감소 추세가 아니라 증가 추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중에 3명 정도는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년간 증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2개월, 1년 동안 자살 시도한 청소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고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자살행위를 하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남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자살행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좀 오늘은 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기 우울증 원인 장소. 자, 청소년기 아이들 일가를 보면 보통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서 뭐 학원 갔다 이렇게 오면 9시, 10시 이렇게 오잖아요. 뭐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고학년 되면은 6시 뭐 이렇게 오잖아요. 6, 7시. 뭐 애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우울함을 느끼는 그 장소 자체가 우울증을 느끼는 원인 잘못 말씀드렸네요. 원인 자체가 일단 성적. 학생이니까 애들이 저는 뭐 하위권인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민감합니다. 성적과 친구 관계. 자, 청소년기는 아무래도 또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부모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정환경. 가정환경에서 뭐 엄마나 아빠와의 사이가 뭐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트러블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러블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성 문제. 이성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청소년의 이성 교제가 옛날보다는 활발한 추세에 있긴 하잖아요. 물론 다 하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우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펑펑펑 우는 애도 있다는 걸 저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울감을 느끼는 장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집이죠. 학교는 이제 성적, 친구 관계, 그 다음에 학원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집 같은 경우는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더라도 집에서 이제 잘 품어주시고 하시면 친구 관계나 성적이 나쁘거나 하더라도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잘 품어주시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잘 풀어주시게 되면 아이들이 잘 크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증상 같은 경우에는 성인하고 조금 달라요. 성인 같은 경우는 일단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과수면, 너무 잔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잘 안 먹거나 아니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주관적인 자기가 느끼는 고통의 그 정도가 너무 강하거나 이게 심하면 이제 환각이나 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게 이제 성인의 우울증이라 하면, 청소년기에는 우울증 증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리스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두 개로 나눠지고요.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성인 같은 경우 우울감이 있다면 청소년기는 짜증이 그렇게 심해요. 짜증나고 귀찮고 그러니까 툭하면 귀찮대요. 그런 말을 너무 이제 뭐 옛날보다 많이 한다. 그러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친구 관계도 멀어지죠. 귀찮으니까요. 그 다음 피곤함을 자주 느끼고 거절이나 실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단어쇼 하나 틀리면 울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거절당하면 그게 또 힘들고 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요. 자존감이 낮거나 자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 기분 변덕이 심할 수는 있는데 뭐 청소년기 증상이 뭐 기분 변덕이 심하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과하다 싶다. 그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통, 보통, 복통과 같이 조금 툭하면 배 아프다든가 이런 거 이유 없는 신체 증상이 있다 하시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집중력이나 성적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다음 가출, 비행, 약물 남용입니다. 자살 시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해요. 참 부모가 듣기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참 무섭거든요.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두 번째, 청소년 우울증 체크리스트 2입니다. 온종일 우울해 짜증내 이 말을 달고 산다. 혹은 재미가 없다. 즐겁지가 않아. 희노애락 중에 청소년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락이거든요. 즐거움. 친구 만나서 즐겁고 똑같은 수다를 떨어도 즐겁고 이래서 애들이 즐겁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학원에 가면 즐거워야 되는데 공부가 즐거울 일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희노애락 중에 이 락을 선호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러 가거나 이런 거를 좋아할 리 없겠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식욕이 줄거나 너무 늘었어요. 체중이 줄거나 너무 늘었어요. 혹은 불면증이거나 너무 많이 자요.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행동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툭하면 피곤하대요. 그 다음 에너지가 없을 경우 쓸모없다. 난 참 잘못했어. 뭐 이런 말 자주 하는 애들 좀 보시고요. 집중이 안 돼. 결정이 못 내리겠어 엄마. 자꾸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 심각한 거니까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두 개가 있다고 해서 다 우울증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9개의 문항 중에서 5문항 이상 그리고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울증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고 병원에 데려가시는 게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울증 특징은요. 초기, 중기 우울증 같은 경우는 너무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곤한데도 계속 움직이고.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피를 한다든가 너무 또 강한 교제 욕구가 있다. 평소와 다르게. 좀 보셔야 돼요. 문제 행동, 자꾸 사고 친다. 이런 것도 좀 보셔야겠습니다.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 청소년기는 좀 더 컸잖아요. 근데 문제 수위가 더 올라가겠죠. 약물 남용,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성행동, 이성교제만 성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나 뭐 그 휴대폰 가지고 자꾸 야동을 본다든가 이것도 좀 빈도수가 너무 높다. 좀 수위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거실에 두는 게 좋으세요. 아이 방에 두면 문 꽉 닫고 뭐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자살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살행위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 고등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아이들이 들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놀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이론은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우울했던 아이들은 또 모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관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합병증 볼게요. 합병증. 합병증은 우울이 오면 이제 불안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울 플러스 불안이 동시 같이 오게 되면은 이제 비행이나 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 뭐, 품행장애나 적대성 반항장애, 이런 것도 올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행동이나, 약물 남용, 비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면 깊숙이 있는 건 뭐냐면, 우울이 내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제 아이들을 미리 잘 관찰하셔서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 행동 같죠. 쟤는 왜 자꾸 사고를 치냐. 이럴 수 있겠는데, 우울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내면적인 건 우울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이런 사고를 치는 거잖아요. 비행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면 우울증이라 해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은 우울한 애들이 더 막 활발하게 막 활발한 척하고 과하게 이러는 거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제가 보고 어머니랑 얘기를 했을 때, 좀 우울증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울증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무섭죠. 그래서 아이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5번째. 이 우울증이요, 관련 요인이 있어요. 자, 유전적인 거와 환경적인 게 있는데, 유전적인 거는 부모님의 그 우울장애, 부모님이 우울하다. 그럼 아이들도 우울할 가능성이 40%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이런 우울증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좀 활발하고 신나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작은 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이를 지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조금 인생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사시는 것도, 신나게 사시는 것도 참 좋으리라 봅니다. 그게 또 아이한테 가니까요. 음, 잘, 제 머릿속에 넣으셔서,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은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환경 요인으로는 아동기 학대, 그 다음에 방임, 아동기 학대하실 분이 제 강의 듣진 않잖아요. 그 다음 스트레스로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 어른들도 스트레스 쌓이고 하면 우울해지거든요. 잠깐이라도.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하시고, 뭐, 아이 기질에 따라서 밖에도 자꾸 나가시고,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꾸 소통하시고 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데이트를 해요. 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1대1 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공연 보러도 많이 가고, 이렇게 틈나는 대로 공연 보러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틈틈이 애들하고 문자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톡도 많이 하고 해서, 끊임없는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번째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면 습관이 변화가 갑자기 될 경우, 뭐, 갑자기 일찍 자다가 갑자기 늦게 자면 그 다음날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 몸도 힘들고.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크푸드 과다 섭취. 정크푸드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정크라는 자체가 영어로 쓰레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거죠. 뭐, 피자, 햄버거, 라면, 뭐 치킨 뭐 이런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조금 웬만하면 배달 음식 시키시더라도 이런 정크푸드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자주 먹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 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는 어른의 우울증하고 그 아이들의 우울증이 다르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서요. 잘 관찰하셔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그렇게 되시면 이제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무엇보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하더라도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 자체가 미성숙할 수 있어서 부모나 어른들이 잘 관찰을 해서 아이들이 우울해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합병증 자체가 자살이잖아요. 자살 시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고등학생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 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꼭 어른들한테 SOS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나 어른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서 자살을 막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어른으로서 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꼭, 꼭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지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이들과 항상 수업을 할 때 행복한 수업이 되도록 저도 애쓰고 재미있는 수업 만들도록 애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모님들이 조금 많이 알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관심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독서 지도법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강의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 독서 부분은, 학습에 있어서 되게 베이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독서를 쭉 이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어 독서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제 한 2, 3일 동안 좀 비가 오고 흐렸잖아요. 기분 별로더라고요, 저도. 자, 오늘은 햇빛도 나고, 햇빛도 나니까 뭐 산책도 좀 하시고, 그쵸? 산책도 좀 하시고, 햇빛도 좀 쐬시고 하셔서, 오늘은 더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